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분기하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전면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면은 이제 공면 중에서는 이제 비교적 단순한 공면이 되는데요. 이 공면들은 이제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에 아주 좋은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전면들을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x, y, z의 역할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는 우리 주 교재를 따라서 이렇게 x, y 평면에서 있는 여기 x, y 평면에서 여기 지금 GU는 GU, HU 이렇게 매개화된 이런 곡선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XY축에서요. 그래서 이 곡선을 X축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y고 여기가 x인데 그래서 이제 위도선들이 이렇게 원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위도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도선이 되고 이 처음 GU, HU를 이렇게 적당히 회전시켜서 얻은 이런 곡선, 이런 게 경도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회전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매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전면은 우리가 GU, HU 코사인 V, HU 사인 V 이렇게 우리가 매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계산법에서 살펴본 이런 매개화가 주어져 있을 때 계산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XU는 우리가 간단하게 쓰면 G' H' 코사인 V H' 사인 V 이렇게 되고요. XV는 0 마이너스 H 사인 V H 코사인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벡터를 외적을 계산해서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외적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G' 코사인 V에 마이너스 G' 사인 V가 되고 이것을 이제 크기로 나눠주면 우리가 단위 법벡터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XU, XV 그리고 단위 법벡터장이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미분한 그 2의 미분들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UU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XUV는 0 마이너스 H' 사인 V H' 코사인 V 이렇게 나타납니다. XVV는 0에 마이너스 H 코사인 V에 마이너스 H 사인 V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제1 기본 계수들을 그러니까 제1 기본 계수, 제2 기본 계수들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미분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EFG가 순서대로 F는 제로, 그리고 G는 H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2 기본계수들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제2 기본계수들을 계산을 하면 제2 기본계수는 H'제곱 마이너스 G' H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M은 0이 되고요. N은 루트 G'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분의 G'H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복습을 하면요, 우리가 S 이 모양 연산자를 우리 이 XU, XV 기저로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행렬이 EFF0의 역행렬에 LMM 아니 0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EFFG의 역행렬의 LMMN 요것이었습니다. 이것이었는데 지금 이 회전면에서는 F와 M이 0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S의 XU를 한 게 단순히 2분의 L이 되고 X의 XV를 한 게 2분의 L XU가 되고요. SXV는 G분의 N X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U와 XV가 또 실제로 S의 고유 벡터가 되겠습니다.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XU와 XV 방향이 실제로 주요 방향이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 경도선 방향과 위도선 방향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매개화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 매개화를 어떻게 하느냐 XYZ 역할에 따라 이제 지금 말하는 사실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XU 방향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 경도선 방향이 XU 방향이고 XV 방향은 위도선 방향, 이것이 XV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우리가 이미 앞서서 기하학적으로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계산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그 위도선과 경도선이 주요 곡선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먼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요 곡률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L, G분의 N 이게 주요 곡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주요 곡률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이미 살펴본 것인데요. 경도선은 항상
측지선이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위도선은 측지선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도선이 측지선이 되는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위도선이 측지선이 되는 경우는 그래서 위도선이 측지선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여기 XY 평면에서 X축을 회전축이라 하고 이런 곡선 알파가 있을 때 여기서 알파를 회전하면 이런 위도선들이 생기는데요. 그 알파 더블 프라임과 U가 이제 평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성립해야 하는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윤곽선이라 하고 이제 요게 알파인 겁니다. 이런 위도선 알파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알파 더블 프라임은 이제 알파에서 이렇게 알파 1이니까 원의 중심을 향하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는 곡면의 법벡터는 이 윤곽선의 곡면의 법벡터는 지금 회전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윤곽선에서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곽선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윤곽선의 수직한 벡터가 결과적으로 곡면의 수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더블 프라임과 U가 성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언제냐 하면은 이런 윤곽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윤곽선의 접선이 X축과 평행한 경우, 즉 알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윤곽선의 점 P에서의 접선이 회전축에 평행하게 되는 점 P, 회전축에 평행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 그 점 P를 회전해서 얻은 곡선,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윤곽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극소점,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X 회전을 시키면은 이걸 점 P라 하고 그것을 회전하여 얻은 위도선을 알파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알파 더블 프라임과 U가 이렇게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알파가 직지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위도선과 경도선은 항상 주요 곡선입니다. 또 경도선은 항상 직지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위도선이 직지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그런가 하면 점 P에서의 그 윤곽선, 곡선의 접선이 회전축과 평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직지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전면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제 공부하기 좋은 예제 중에 하나인 원완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완면 T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매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 Y, Z 축에서 이제 여기 있는 이 곡선을 우리가 Z축으로 회전한 것으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매개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화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 Y, Z의 역할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X, U, V를 우리가 R, 라지 R 플러스 R 코사인 U 코사인 V 라지 R 플러스 R 코사인 U 사인 V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몰 r 사인 u 이렇게 우리가 매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스몰 r은 와 라지 r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것이 원완면의 한 좌표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미분들을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기본 계수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좀 길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다소 반복적인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하고요. 결과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1 기본 계수들을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제2 기본 계수들은 이제 계산 결과를 적어 보면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의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완면에서의 가우스 공률은 이제 일반적으로 2G 빼기 F 제곱분의 ln 빼기 m 제곱이 되는데 이를 계산하면 이것이 스몰 r의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코사인 u분의 코사인 u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원화면
이렇게 원하면 있을 때 결국 우리 가우스 공률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우스 공률의 부호는 결국 분자에만 의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U가 0보다 클 때가 가우스 공률이 0보다 크고 U가 코사인이 0보다 0이면은 가우스 공률이 0이 되고요. 코사인이 0보다 작으면은 가우스 공률이 0보다 작게 되는데요. 그 U가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일 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코사인 U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U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본질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도너츠라 생각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 도너츠의 이 바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바깥 부분이 가우스 공률이 이 0보다 큰 부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쪽 절반은 이제 가우스 공률이 0보다 작은 점이 되겠습니다. 맨 위와 아래 원에서는 이제 가우스 공률이 이제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가 지금 2분의 파이거나 U가 2분의 3파이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제가 위에 이 빨간 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에 있는 점에서는 가우스 공률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안면은 그 가우스 공률의 부호가 모두 나타나는 또 이런 또 좋은 예제가 됩니다. 이 외에도 모든 점에서 가우스 공률이 음수가 되는 현수면이 있고요. 또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구면과 비슷하지만 그 음의 가우스 공률을 가지는 나팔 공면 등이 이제 회전면의 몇 가지 예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면에 대한 일반적인 계산과 이제 원안면의 특수한 경우에서 이 계산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전면은 공면 중에서 간단한 공면이지만 우리가 공부한 이론을 적용하기에 아주 좋은 예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